자, 그래서 마저 이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관광이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제 바이어스나 자카리아가 접근한 개념은 의료관광이라는 거는 어떤 관광하고 서비스를 합친다는 개념보다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서 의료 서비스의 아웃소싱 개념으로 설명을 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메인스트림이에요. 그러면 의료 서비스의 아웃소싱 개념은 뭐냐? 우리 국가보다 다른 국가가 어떻게 돼요? 비용 절감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나라에서 하는 서비스보다 저희가 훨씬 비용 절감 증가하면서 좋아. 그럼 이 비용 절감이 누구의 비용 절감입니까?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누구의 그 비용 절감인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누구의 비용 절감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게 환자의 비용 절감일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자,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이제 이 의료 서비스 아웃소싱의 가장 메이저 송실국은 미국인데, 미국에서는 누구의 비용 절감이면 기업의 비용 절감이에요. 기업에서 직원들한테 뭘 해야 되죠? 의료 서비스에 관련된 보험료를 내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 비용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요? 인도나 멕시코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항공료하고 다 포함해도 훨씬 싸게 맥히기 때문에 그런 쪽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어갖고 운영하는 이런 게 이제 의료 서비스의 대표적인 아웃소싱입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비용을 절감을 시키고 혹은 개개인이 만약에 의료보험을 들었다고 치더라도 미국은 너무 비싸다. 비행기 다 포함하고 뭐 하더라도 인도나 멕시코, 중남미가 훨씬 싸다. 그러면 그래서 본인의 비용 절감을 하고 자, 더 나아가서는 국가 시스템에서 한국 같은 국가에서도 비용 절감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아웃소싱을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특정 질환 자체가 한국에서 해봤자 계속 적자가 나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국민건강보험으로 하는 것 자체가 적자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이거를 외국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어갖고 비용을 절감하자라는 측면에서 할 수도 있어요. 혹은 반대로 동일한 가격인데 이 국가가 훨씬 잘해 이 수술 자체는 그러면 그 나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웃소싱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든지 자 요런 게 있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의 아웃소싱이라고 얘기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의료관광과 그러면 이 의료관광이라는 건 범위 자체가 너무 좁아요. 그쵸? 의료라는 것 자체가 비용 측면에서 움직이는 게 이제 의료관광이구나. 그럼 여기에 관광이라는 건 아주 작게 붙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개념 자체를 이제 더 넓히기 시작하는 거야. 그것만 의료관광일까? 우리가 갔을 때 마사지를 받고 아니면은 테라피를 하고 이런 것도 의료관광이 아닐까?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원칙은 메디컬 투어리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죠? 의료인이 투입이 되면 가능하지만 의료인이 투입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메디컬 투어리즘을 말하는 게 원래 어불성설이에요. 면허가 갖고 있는 의료인들이 투입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자, 이러다 보니까 헬스 투어리즘이라는 개념으로서 좀 범위를 광범위화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기준을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합니다. 자, 관광과 침습적 의료시술, 침습적인 거 배웠죠, 우리가. 우리 몸에 손을 대는 행위를 침습적 의료 행위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몸에 하는 의료시술 중 무엇을 중시하는가? 자, 치료 행위에 집중된 의료 관광이냐, 아니면은 치료는 하지 않지만 뭐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든지, 뭐 광범위한 의미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의료 관광이냐, 뭐 이런 거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휴양에 집중한 관광이냐, 휴양을 하는데 여기다가 뭐 아주 간단한 시술 등을 포함시킨 것이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결론부터 물어볼게요. 온천 관광은 이제 스파 투어리즘이죠. 온천 관광은 의료 관광일까요? 아닐까요? 뭐 아니다라는 학생도 있고 이다라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리진 않지만 자 온천 관광은 둘 다 될 수가 있어요. 의료 관광이 될 수도 있고 의료 관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온천 관광은 의료 관광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니에요. 일본에 있는 온천 관광은 의료 관광이에요? 의료 관광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부분이 아니에요. 90% 이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디서 의료 관광이라고 하느냐? 예를 들자면 독일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미국이나 한국도 지금 생기기 시작하는데 몇 군데는 또 의료 관광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의료 관광이냐, 의료 관광이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휴양 관광, 단순 휴양 관광이냐, 아니면 의료 관광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준은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꼭 100% 맞는 기준도 아니고 만들어진 것도 아니지만 제가 설명할 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떠한 온천 프로그램이 있어요. 온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온천에서 온천욕을 즐기고 휴양을 하고 건강이 좋아지고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아. 그냥 휴양 관광이에요. 그런데 온천 프로그램에다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온천에다가. 예를 들어서 온천 뜨거운 물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찬물은 얼마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 근데 이걸 막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들죠? 의료인, 의사죠. 전문적인 의사들이 전문의들의 조언이나 아니면 전문의들이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무엇인가의 사실을 갖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똑같은 온천욕이지만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온천수도 마실 수 있는 온천수가 있었거든요. 온천수를 한 모금 마시고 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구체적 기간 동안에 이것을 운영을 한다면 이게 뭐가 될 수 있다? 의료 관광이 될 수가 있어요. 의료 관광이 될 수가 있는 게 이런 게 의료 관광이죠. 똑같은 온천을 하지만 그 온천 자체가 구체적인 어떤 체계화된 시스템 안에서, 근데 이 체계화된 시스템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의사라든지 아니면 의학적으로 입증된 그러한 걸 만든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온천 관광을 좀 많이 할 건데 온천수 온도나 미네랄 뭐 그런 수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수치 내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실제 실험에 의하면은 이런 거를 얼마 정도 했을 때 혈압이 얼만큼 떨어진다든지 이런 구체적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이거는 의료 관광이에요. 하지만 그냥 온천물에서 몸 담그면 그냥 기분 좋습니다. 이건 의료 관광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비슷하지만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텐데, 그럼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의료 관광을 시도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유는 뭘까요? 동일한 온천수에다 몸을 담그는 행위를 파는 거잖아요. 어떻게 관광객들한테 파는데 어떻게 할 수 있다? 훨씬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경영학적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온천수로 해서 온천 입장료를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체계적 프로그램, 입증된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10만원, 50만원, 100만원까지도 그 상품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 때문에 이제 의료 관광이 그만큼 수익성이 좋은 산업처럼 등장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떻게 전문적인 무엇인가에 입증되는 그게 있어요. 팩트가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뭐 전에 있는 뭐 여러분들 선배들이라면 꼭 의료인 면허가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전문성이 들어가려면은 그런 전문가 집단이 꼭 같이 협업을 해야지만 실제 전문성이 훨씬 더 강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문성, 면허를 가진 전문인들이 협업을 했을 경우에 훨씬 더 많은 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하나만 더 들도록 할게요. 자, 예를 하나 더 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어느 그 카페가 있어요. 카페에서 한약 재료들 있잖아요. 한약 재료들을 달궈서 차를 만들었다고 쳐봐요. 차를 만들어서 파는데 차 한 잔에 5,000원을 받는다고 칩시다. 자, 5,000원을 받아요. 근데 이 한약이 한방의료에 관련된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어쨌든 5,000원을 받아요. 한방 카페를 만들었어. 건강에 좋아. 자, 누구나 건강에 좋은 건 알아요. 그리고 찾아보면 오미자가 어디에 좋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그런 걸 했다. 이건 의료관광이 아닙니다. 자, 했어요. 그래서 5,000원을 받았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의원을 운영을 하면서 밑에 층에다가 한방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의사가 같이 운영을 하는데, 아니면은 동생이 카페라고 형이 한의원을 하는데, 한의사가 카페 프로그램 중에서 내 음양오행 뭐 체질에 맞는 차 마시기 해갖고 맥을 짚고 이 사람의 뭐 이런 거를 아주 간단한 그 한의학적 그러한 뭐라 그러죠, 이렇게 컨설팅을 한 다음에 차를 끓여줬다. 근데 2만 원을 받는다. 뭐 4배의 돈을 2만 원에서 3만 원을 받는다. 4배에서 5배, 6배가 되는
수익성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조교를 하는 것도 그냥 뜨거운 말만 받는 게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이 들어간다든지 이게 실제로 당신 같은 체질에서는 이런 게 좋습니다 라는 어떠한 코멘트가 하나 들어감으로 해서 동일한 제품을 파는 거에서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게 유리하기 때문에 또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 뭐 요거에 관련된 얘기는 뒤에 예를 들면서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의료관광 산업 이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뭐 교육 연구 개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료관광이라는 게 뭐 결국은 뭐 교육 연구 개발인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중증 치료형과 선택 치료형 이제 요하고 뭐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중증 치료형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오는 프리미엄인데 이렇게 잘 오타가 많네. 프리미엄급 치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프리미엄급 치료보다 쉽게 해갖고 수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취를 하고 수술을, 그러니까 중증 치료는 보통은 이제 부분 마취나 마취를 하는 수술들이 보통 중증 치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어떤 심각하던지 아니면은 되게 시리어스한 어떤 트리트먼트가 들어가는 걸 중증 치료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에다가 하는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중증 치료일까요? 뭘까요? 이것도 중증 치료 안에 들어갑니다. 자, 다음에 선택 치료형이라 해서 관광, 성형, 미용 등 상업적 의료 관광인데, 자, 미용에서도 예를 들어서 양악 수술이나 이런 건 중증 치료형에 들어가요.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의료관광 사업을 교육 연구 개발형은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중증 치료형하고 선택 치료형으로 하는데, 자, 중증 치료형 같은 의료관광은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당연히 의료진의 실력이라든지 그 의료진이 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명성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한 또 뭐가 치료하죠?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증 치료는 지금 전 세계 웬간한 국가에서는 다 가능해요. 하지만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하트 바이패스 수술이라 해서 우회로 이 혈관이 있는데 그 수술을 많이 하고, 고관절 수술 알죠? 대퇴부에 있는 뼈 요새 많이 하는 수술들인데, 요런 게 만약에 그게 미국에서 보통 하트 바이패스 수술 같은 게 한번 시행한 지 얼마 받더라? 미국에서 거의 한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이렇게 받을 거예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자, 그런데 이게 인도로 넘어가면 얼마에 하냐면 500만 원에 수술을 해요. 그럼 얼마예요? 10분의 1이죠. 500만 원과 5천만 원, 5천보다 비싸요, 미국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10분의 1인데 4,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중증 치료인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인도 의료기관이 엉터리가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인도에서 가서 비행기에다가 특실 제일 좋은 1등석 타고 가고, 제일 좋은 방에서 묵고 그러면서 수술 받고 이렇게 해갖고 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 든다. 근데 미국에서는 5, 6천만 원이 든다. 그러면 어때요? 그래도 3, 4천만 원을 절약하는 게 되죠. 그러면 가갖고 왕처럼 다 하는데 돈은 더 절약할 수 있어. 이런 게 중증 치료형 의료 관광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료기관이 잘한다고만 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어느 정도의 비슷한, 자기네 미국과 비슷한 의료 수준을 갖고 있지만 어때요? 가격에서 엄청나게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혹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기술법이나 그 기술이 없으니까 비싼 돈 대고 가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게 돼요? 옛날에 한국이나 지금도 그렇지만 정말 대기업 총수들은 정말 심각한 수술이 있으면 많은 돈을 내고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건너가죠. 반대로. 돈이 중요치 않고 나는 정말 잘하는 의료기관 가겠다. 그건 어떻게 된다? 프리미엄급 치료를 원한다. 그러면은 그 의료기관이 세계에서 1등이어야 돼요. 진짜. 2, 3등도 안 됩니다. 1등이어야지만 가능한 것이고, 보통은 비슷한 프리미엄급 치료지만 가격에서 경쟁력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여행을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선택 치료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관광을 하고 성형을 하고 미용 등 상업적 의료 관광, 위에 것도 다 상업적이에요. 이거 다 가격 경쟁력이야. 그러니까 이건 책에서 이렇게 써 있는 거고, 자, 선택 치료형이라는 건 내가 목적성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증 치료형은 99% 뭐예요? 치료가 목적을 갖고 떠나는 것이고, 선택 치료라는 거는 내가 간 김에 하자 이런 경우도 있고, 이거 쌍수를 하러 가긴 갈 거야. 가지만 아주 무거운 수술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모두 해야지, 이런 목적성의 차이가 좀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증 치료형이 훨씬 더 메디컬적인데 목적이 많이 가미되어 있고, 선택은 그거보다는 좀 약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선택 치료형도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면 한국에 오는 이제 과거에 왔었던 중국인 성형 수술을 목적으로 온
관광객들은 주로 뭐죠? 예, 이쁘게 수술되는 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 온 김에 쇼핑하자가 이제 목적성이었다면, 반면에 태국으로 이제 태국에서 그걸 의료관광이라 하는데 좀 애매하긴 하지만 태국에서 시술 받는 관광객들도 있어요. 주로 유러피안 관광객이나 호주 이런 출신들이 봤는데, 이 친구들은 날씨 따뜻하고 간 김에 뭐 점 뺀다든지, 예, 점을 빼는 시술을 받는다든지, 뭐 간단한 시술을 받으러 갑니다. 이런 것도 선택이에요. 간 김에 가서 선택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가기 전에 선택하는 것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둘 다 뭐가 제일로 중요하다. 의료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뭐 뒤에서 더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예, 뭐 인증제도나 이런 걸로 얘기하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파워풀한 거는 가격입니다. 가격. 예. 서비스 다 아니에요. 실제는 가격이에요. 가격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료관광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의료관광과 뭐 경제성장에 관련된 뭐 얘기들이 책에, 지금 제가 이 실강에서 이 책을 다시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기본적인 걸 얘기할 때, 뭐 국제거래를 통한 헬스 관광 분야에 외화 수입이 발생한다. 자, 국제거래,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를 통해서 뭐가 된다? 헬스케어 부분과 투어리즘 부분에서 외화가 들어온다. 왜죠?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방문해서 병원을 이용하고 하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그걸로 수입을 받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내국인들이 갖고 있는 보건의료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서 들이와서 하는 시스템은 이 시스템에 하나도 이제 매칭이 되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냥 현찰 주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뭐 리카르도의 비교 이론이나 핵쇼린 이론 뭐 이렇게 해갖고 생산 효율성 수준 차이, 효율적 생산을 재화의 특화라든지 뭐 요소 부전도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비교 우위를 한다든지. 근데 결국은 뭐냐 그러면은 송출국 입장하고 수신국 입장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수신국이 우리보다 유리한 게 무엇이냐, 아니면 비교해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가격이 우위를 갖고 있냐, 기술이 우위를 갖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를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는 비교 우위에서 가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뭐 생산 효율성 차이도 굉장히 커요. 어느 뭐 캐나다나 이런 데서는 예를 들어서 뭐 고관절 수술을 의료진이 할 수는 있지만 많이 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아주 적은 수만 한다. 그러면은 이러한만 선진국이지만 이거를 아주 많이 하는 국가가 훨씬 더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생산 효율성, 그러한 수술을 특별히 잘하는 국가를 골라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한국은 무엇이 가장 강하냐? 간 이식 수술이 가장 유명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간 이식 수술이 잘할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를 많이 하죠. 그래갖고 샘플이 많으니까, 샘플이 많아야지 수술도 많이 하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유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한국에서 간 이식 수술을 하는 이 횟수 자체가 상대가 안 돼요. 한국에서 뭐 1년에 500건을 하면은 해외에서는 뭐 10건도 안 하는 국가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굉장히 안 되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가 뭐 그런에서 효율성 차에서는 굉장히 우위에 점하게 되면은 당연히 비슷한 가격이라도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겠죠. 가격이 더 저렴하면 더 좋은 것이고. 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건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가격이라는 조건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요. 뭐 때문에요? 본국의 CSM 제도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죠? 모든 게 보험으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비싸단 말이야. 보험이란다. 사보험으로 유지되니까 굉장히 비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무 비싸니까 비슷한 수준이라면은 우리나라에서 안 받고 멕시코에서 받겠다. 멕시코가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득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떠난다면, 반면에 다른 의료제도에 있는 국가들은 의료광고를 떠나지 않을까요? 떠납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어디냐면 영국 같은 국가예요. 아니 무료인데 왜 의료광고를 갑니까? 무료죠. 무료지만 어떻게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고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사보험에 따로 들어서 그 보험을 이용해서 훨씬 더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돈을 써는 건 상관없어. 하지만 뭐가 기다리고 질 낮은 건 나는 못 참겠어 하는 사람들이 또 떠나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목적으로 떠나는데 그 목적의 근간은 뭐냐면 개인적인 심리가 아니라 제도예요. 의료 제도에 따라서 보험제도라든지 의료 시스템에 따라서 그러한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면 NHI 시스템에서는 어쩔까요?
지금 가장 중간에 있는 위치긴 한데 만약에 NHI 시스템에서도 자기가 내야 되는 분담금 자체가 너무 비싸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가격 때문에 더 싼 데로 갈 수 있을 것이고, 혹은 NHI에서는 그런 거 둘 다 아니지만 특별한 수술을 위해서 다른 국가로 건너갈 수도 있고, 대표적인 게 성전환 수술 같은 거예요. 성전환 수술은 어디가 제일 잘하면 태국이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암만 다 되더라도 이게 불안해서, 그러니까 많이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거는 나는 어디 가서 하고 싶다? 저기 태국에서 하고 싶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비교 우위를 봐서 우위를 찾아가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래요. 우위를 찾아가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왜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할까요? 한국 연예인처럼 이쁘게 잘해서 성형수술을 할까요? 한국에서? 그것도 이유예요. 근데 비교했을 때 중국인들이 한동안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많이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격입니다. 여러분들 중국이 쌀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중국이 성형수술 비용이 한국보다 훨씬 비싸요. 쌍꺼풀 수술 보통 하는데 중국에서 최소 5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500에서 보통 800만 원 정도 수술비가 들어요. 눈 하나 찍는데. 그렇다고 이쁘게 찍히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국 와서 하는 거예요. 비행기표 내더라도 한국이 훨씬 더 싸게 맥힐 수 있더라 라고. 물론 한국에서 중국인 대상으로 하는 수술은 훨씬 더 한국인들보다는, 내국인들보다는 약간 더 비싸게 받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인들한테는 그게 훨씬 비교해서 우위에 쓴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관광이라는 거는 쉽게 가면 여러분들이 뭐 서비스니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제일 먼저는 가격부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쪽이 비교 우위에서 가격적 우위가 있어.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가격 우위가 있지만 질이나 퀄리티나 의료인의 그런 수준 자체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갈까요? 안 갈까요? 가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의료인의 수준이 비슷해. 그러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의료관광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죠? 의료관광객을 받는 수신국 입장에서는 외화를 벌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의료관광과 해외 직접 투자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은 해외 자본의 유입 효과가 있다. 요거는 이제 그거랑 똑같죠. 관광학에서 호텔을 짓는 그 요인과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텔을 외국계 이제 프랜차이징 호텔 아니면 체인 호텔이 들어갔을 경우에 어떻게 되죠? 해외 자본을 유입하는 효과가 있죠. 해외 자본을 유입을 해갖고 거기에 이제 시설을 투자하고 설비를 투자하고 건물을 투자하면서 돈이 일단 그 국가로 들어가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뭐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료관광과 해외 직접 투자했을 때 의료기관이 들어온다. 해외 자본이 유입되는 효과가 있다. 근데 한국은 뭐 안 되죠.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이제 뭐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직접 투자가 일어난다. 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뭐 해외 관광, 의료 관광의 뭐 승수 효과를 해서 관광은 생산된 곳에서 소비가 되기 때문에 창출된 가치의 대부분이 관광지에 남는다. 이거 관광이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서 아시는 걸 거예요. 자, 그래서 왜냐면은 돈을 그 국가에서 써서 그 국가에 돈이 남고 그게 거기에 현지 그런 호스트들 사회에서 돈다. 100% 맞지는 않지만 또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원체 이제 싸우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얘기예요. 맞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이를 통한 공식적, 비공식적 인력 창출이 효과가 있더라. 많이 배우셨죠? 관광을 통해서 뭐래요? 하려면은 인력이 필요하니까 지역 인력을 갖다 쓰겠죠. 갖다 썼을 때 공식적으로 인력을 창출을 해요. 우리에서 직원들이 100명, 200명이 필요해. 그러니까 공식적 인력 창출, 비공식적 인력 창출은 그런 이제 공식적 인력 창출을 통해서 산업이 생기면 이 사람들이 밥도 먹어야 되고 노래방도 가야 되고 막 이러면은 그런 데서 쓰는 소비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또 산업 구조가 있죠. 경제. 그리고 거기서 또 필요하면 또 종업원을 갖다 써야 되겠죠. 이런 거를 비공식적 인력 창출이라고 합니다. 자, 메이저에서 쉽게 해서 호텔에서 매머드급 이제 병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주 큰 체인 호텔이 어느 되게 조용한 곳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조용한 곳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인력을 현지인들을 갖다 쓰는 거예요. 메이드로 쓴다든지 드라이버로 쓴다든지 그래서 인력을 창출을 했어.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돈을 버니까 돈을 소비를 할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뭐 운수업부터 해갖고 뭐 요식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업종들이 옆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또 인력을 창출해요. 그래서 비공식적 인력 창출에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의료관광이라는 것도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대형 메머드급 병원들이 들어오면은 현재 인력을 창출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강하게 인력 창출을 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의료기관은 아무나 쓰질 못해요. 특별하게 면허를 갖고 있는 이 의료기관의 인력을 쓰는 것 중에서 일반적으로 절반 반 이상이 뭐 누구를 쓰냐면은 계약직을 쓰게 되어 있어요. 씁니다. 한 60에서 옛날에 한 30% 썼는데 요새는 60% 이상을 써요. 거의 많이 쓰는 데는 거의 70%까지가 다 계약직을 쓰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꼭 필요한 인력들이 있어요. 누구죠? 의사하고 간호사들이요. 이 의사와 간호사, 약사들 같이 진짜 꼭 필요한 인력들은 그렇게 쓸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누구를 쓰죠? 그 외의 직원들이나 그 외에 이제 서포팅하는 그러한 인력들을 다 그런 식으로 갖다 쓴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게 만약에 해외에서 의료 관광 때문에 해외 자본이 그 국가에 들어와서 대형 메머드급 병원을 세우고 한다. 그랬을 때 물론 그 중요한 역할들은 토테랑 똑같습니다. 다 현지에서 파견을 올 거예요. 특히나 그 국가 자체가 개발도상국일 경우에는 그 병원을 어떻게 서포팅해 줄 수 있는 인력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공식적 인력 창출 자체가 뭐 별로더라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근데 뭐 이러한 장점들이 있고, 자, 그냥 이건 한번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뭐 종속이론 해갖고 선진국과 뭐 개발도상국 간의 불평등한 경제, 이건 항상 있는 얘기죠. 관계 때문에 뭐 이렇게 해외 자본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니까 의료 관광으로 치면은 퍼블릭 헬스, 공중보건,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그러한 공중보건이라든지 진짜 호스트들, 현지인들의 그러한 보건 수준은 굉장히 떨어지는데 이 병원만 의리의리하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 해외의 유명한 리조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부나 이런데 아주 좋고 커다랗고 아주 아름다운 판타지한 그 리조트가 있다고 그 주변도 그렇게 발달되고 좋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낙후되고 완전히 섬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게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의료관광이 활성화된다고 그 지역 주민의 보건 수준 자체가 올라간다든지 질병률이 떨어진다든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오직 섬처럼 리조트처럼 따로 운영이 되기 뗀다, 뭐 이러한 비판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속이 되더라. 예.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뭐 얻는 이득은 없다. 뭐 이러한 뭐 비판 이론인데 요 비판 이론은 요 정도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할 텐데, 뭐 의료 관광에 관련된 것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이 의료보장 제도의 종류와 내용을 일단 여러분들이 명확히 아시고 특징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을 하시고, 이러한 의료보장 제도의 장단점에 따라 갖고 무엇이 나온다? 관광객의 형태, 의료관광객의 형태가 만들어진다. 이건 더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뒤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